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은 충격적인 질문으로 이야기를 열어보겠습니다.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걷기만 했는데 오히려 병이 생겼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일까요?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걷기 시작한 뒤로 혈압이 내려갔어요. 숨이 덜 차고 밤에도 잠이 잘 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걷기를 시작했더니 무릎이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요. 이제는 걷기가 두렵습니다. 똑같이 걷기를 했는데 왜 누구는 건강을 찾고 누구는 병을 얻을까요? 시니어의 하루. 서울 외곽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의 하루를 떠올려 봅시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뜹니다. 무릎이 뻐근해 이불 위에서 주물러 보다가 오늘은 그냥 쉬자 하며 다시 눕습니다. 아침은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대충 먹습니다. 점심 무렵엔 잠깐 슈퍼에 다녀왔지만 그것이 하루 걸음 수의 전부였습니다. 저녁에 휴대폰 건강 앱을 보니 겨우 3,000보. 하지만 이게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걸음 수가 하루 5,000보도 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걷기를 잊은 세대.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어머니들은 아침에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고 아버지들은 산을 넘어 장터를 다녀왔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가기 위해 면리기를 걸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걷도록 설계된 존재였습니다. 하루에 10km, 15km씩 걷던 조상들 덕분에 우리는 긴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트도 배달로 해결하고 모임도 휴대폰으로만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걷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서면 자신도 놀랍니다. 어깨가 굽어 있고 목은 앞으로 빠져 있고 허리는 무너져 있습니다. 무릎과 발목은 자주 붓고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계단을 오르면 금세 숨이 차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도 쉽게 넘어집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걷기는 운동이 아니라 영양소다. 밥을 굶으면 쓰러지듯 걷기를 멈추면 몸이 빠르게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걷기의 두 얼굴.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걷기를 시작한 뒤로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68세 이모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매일 아침 2시간씩 파워워킹을 했습니다. 처음 2달은 상쾌했습니다. 이제 나도 젊어졌다며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무릎이 붓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 연골이 손상됐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어르신은 운동이 약이라더니 나에겐 독이었구나 하며 한동안 아무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70대 여성은 하루 10,000보를 채우겠다며 아스팔트를 억지로 걷다가 발목 인대가 늘어나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던 남성은 큰 보폭으로 걸으며 무리하다가 허리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걷기는 정말 위험한 걸까요? 아닙니다. 걷기는 분명 약입니다. 다만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되듯 걷기도 잘못하면 몸을 해칩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준비 운동 없이 무리해서 근육이 받쳐주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자세로 걷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여기서 좌절합니다. 의사는 걷기를 하라 하고 실제로 걷다 보니 더 아프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걷기를 하면서도 병이 드는 이유, 그리고 걷기를 통해 정말 젊음을 되찾는 방법.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걷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몸에 약이 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어르신의 사례. 며칠 전 병원에 오신 76세 박모 어르신. 선생님, 저는 걷기만 하면 무릎이 너무 아파요. 그냥 누워 지내는 게 낫겠습니다. 그분은 2달 전부터 매일 만보를 채우겠다며 무리해서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붓고 걷는 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관절 연골이 이미 많이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걷기가 문제인 게 아닙니다. 준비 없이 무리하게 걸으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다시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올바른 자세 교정을 함께 시작했죠. 2달이 지난 지금 어르신은 다시 하루 7,000보를 웃으며 걸어 다니십니다. 걷기 전 반드시 필요한 준비. 걷기는 단순히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허리, 골반, 무릎, 발목, 코어 근육 모든 것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앉아있던 몸은 이미 뻣뻣해져 있고 근육은 줄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걷기를 늘리면 관절이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2가지입니다. 첫째, 스트레칭. 걷기 전후 5분이라도 무릎과 엉덩이, 종아리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근력 운동. 걷기만 하면 하체 근육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코어와 엉덩이 근육을 따로 단련해야 걷기가 오래가고 부상도 줄어듭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자세로 걷습니다. 허리를 억지로 세우고 팔은 움직이지 않고 다리는 팔자 걸음. 이렇게 걸으면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커집니다. 좋은 자세는 이렇습니다. 목은 너무 치켜들지 않고 시선을 정면에 두세요. 어깨는 힘을 빼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보폭은 욕심내지 말고 편안하게, 너무 크게 내딛지 마세요. 그리고 배와 골반에 살짝 힘을 주어 코어로 몸을 잡아주면 훨씬 안정적인 보행이 됩니다. 걷기의 놀라운 효과. 걷기를 제대로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머리가 맑아집니다. 치매 위험이 낮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하루 1,000보를 더 걸을 때마다 치매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만성질환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 1,000보 더 걸을 때마다 10% 이상 감소합니다. 심지어 합병증이 있는 당뇨 환자들은 30%나 줄어든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마음이 달라집니다. 걷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 좋은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화가 줄고 우울감이 가벼워지고 다시 웃을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 그렇다고 하루에 2만 보, 3만 보를 무리해서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이상을 걷는다고 해서 건강 이익이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릎이나 발목의 부담만 늘어납니다. 또 한 가지, 너무 마른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근육과 지방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루 2만 보씩 걸으면 남은 근육까지 빠져서 결국엔 더 큰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걷기는 약이지만 어디까지나 내 몸 상태에 맞게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건강법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근력 운동, 올바른 자세, 그리고 나에게 맞는 보행량.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저는 더 구체적인 생활 습관과 반전의 건강 비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는 정말 영양소다. 이 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걷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걷기만 하면 건강은 다 해결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력 운동의 필요성. 70대 김모 할머니는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꾸준히 걸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검진에서는 근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근력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걷기만으로는 하체 근육은 유지되지만 상체와 코어 근육은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허리가 약해지고 균형을 잃어 넘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뼈 하나 부러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죠?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뼈 부상이 아닙니다. 그 뒤로는 침상 생활이 늘고 근육이 더 빠지면서 회복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근력 운동입니다. 스쿼트, 브릿지, 플랭크 같은 기본적인 동작만 꾸준히 해도 10년 젊은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과 유연성. 걷기를 오래 하려면 근육뿐만 아니라 관절도 유연해야 합니다. 특히 허리와 어깨, 골반이 뻣뻣하면 제대로 걷는 게 불가능하죠. 한 번은 68세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걸을 때마다 허리가 당기고 다리가 끌리듯 움직입니다. 검사해 보니 문제는 관절이 아니라 유연성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10분씩 간단한 요가와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2달 뒤 그 어르신은 이제는 다리가 훨씬 가볍습니다. 걸을 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라며 활짝 웃으셨죠. 식습관의 중요성. 운동만으로는 절대 완전한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요? 매일 걷는데도 결당이 잘 안 잡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식습관입니다. 특히 단순당과 정제된 곡물, 흰 쌀밥, 빵, 국수, 과자 이런 것들이 문제의 핵심이죠.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식욕이 폭발하고 결국 몸은 지방을 더 쌓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운동보다 먼저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간헐적 단식 효과적인 비밀. 최근에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녁 7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점심 12시에 첫 끼를 먹는 방식.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은 17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지방을 태우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마른 분이나 근육량이 적은 분이 무리하게 단식을 하면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 빠집니다. 그래서 단식은 꼭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병행해야 합니다. 중간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볼까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 스트레칭, 그리고 올바른 식습관이 더해져야 진짜 젊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10분 스트레칭, 하루 한 끼 줄이기, 그리고 꾸준한 걷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건강을 10년 젊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걷기, 근력 운동, 스트레칭, 식습관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휴, 선생님.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바꿔요.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한 80대 어르신의 이야기. 80세 김모 할아버지는 고혈압, 당뇨, 무릎 통증까지 3가지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분은 늘 체념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손을 잡고 산책을 시작한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죠. 무릎이 쑤시고
숨이 차서 금방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조금만 더 걸어봐요. 그날부터 하루 15분, 20분, 30분 걷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3개월 뒤 혈압 수치가 낮아지고 당뇨 약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다. 손자와 걷는 이 시간이 선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할아버지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균형. 우리는 살아오면서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그러다 보니 정작 내 몸, 내 건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야 자녀와 손주들이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반전,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헬스장 등록해야 하나? 비싼 영양제 사야 하나? 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식탁 위에서 흰 쌀밥 한 숟갈 줄이기. 저녁 7시 이후 간식은 참아보기. 아침에 일어나 5분만 스트레칭하기. 하루에 3번만이라도 코어에 힘을 주고 앉아보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는 좀 더 챙겨달라. 그 신호를 무시하면 병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건강은 다시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걷기, 근력 운동, 식습관 관리, 그리고 마음의 여유.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10년, 아니 20년 더 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한 발자국, 한 숟갈, 한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말을 떠올려 주세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